올해 비 얼마나 옵니까? 여름에. 일단 주무관님 먼저. 아니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저를 보신 거죠? 네. 여기 시선이 안 보여서 누구한테 질문을 모르겠어요. 어차피 질문은 주무관님한테 해도 강하랑님만 보고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상 캐스터는 이제 날씨의 전문성이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네. 땀이 많이 나고요. 네. 온도가 30도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폭염과의 싸움도 우리가 그렇죠. 또 해내야 되고요. 여름에 또 장마, 폭우, 태풍 네. 또 역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이거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대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치수안전과의 조현범 주무관님 그리고 기상캐스터시죠 강하랑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상캐스터 강하랑님은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현범님은요 지금 주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담이 커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또 준비하시면 돼요.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하랑님은 기상캐스터 지금 활약 계속 하고 있고 9시 뉴스랑 라인 W 날씨 매일 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활동도 최근에 시작했죠. 네, 최근에 또 시작했어요. 네, 결혼 활동 시작했습니다. 네. 결혼 활동. 그 기상캐스터 일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2013년에 기상청 기상캐스터로 시작을 해서 10년 벌써 하셨네. 10년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10년이 돼서 남편이 이렇게 축하 케이크도 주고 팬들도 축하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결혼 소식이 사실은 오보이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날씨 워낙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이것도 오보이길 바랐는데 와 이거 오보가 아니었어요. 네. 행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많습니까? 아니야. 막내하고요. 네. 네. 아주 화창합니다. 왜 저 얘기가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네요. 맑은 날씨가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습니다. 가끔 비도 오고. 그럼 그래 단단해지는 거지. 그렇죠. 조금 요즘 먹구름이 좀 끼는 거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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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이 많이 좀 이렇게 저한테 잘 해주고 노력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잘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현범님은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어때요 결혼 생활 솔직히? 저 맞아 얼굴에 벌써 목걸이 끼잖아. 얘기하자마자. 좋죠. 단지 수황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좀 있고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오라 그러면 못 들어가시는군요. 네. 땀을 많이 새죠.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다들 진짜 고생 많아. 그럼 많이 하시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축하 위로 보다는 격려보다는 솔직히 비판이 더 많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숙명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칭찬 듣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잘하고 넘어가면 이제 별 문제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렇지. 거고. 문제 생기면 무조건 이제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고 또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한 점을 막 쑥쑥 들어갑니다.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공무원. 공무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비 얼마나 옵니까? 여름에. 일단 주무관님 먼저.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저를 보신 거죠? 여기 시선이 안 보여서 누구한테 질문을 모르겠어요. 어차피 질문은 주무관님한테 해도 강하랑님만 보고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상청 그 3개월 전망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온라인에 괴담 같은 게 돌더라고요. 이번 여름 뭐 이틀 3일 빼고 계속 7월에 맞아요. 근데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공유 많이 하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그래요? 그 기상청에서 그 발표한 그 전망에 따르면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치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뭘 근거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 그래 정말 그 많은 통계와 자료들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그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10개국 기상청에서 같이 내는 네네.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좀 믿을만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 기상캐스터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데이터에 기반한 말씀이고 아까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닌 거는 그 뭐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그거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MS,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맞지? 네. 근데 그게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예보는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한 달 후, 두 달 후도 다 가능해요? 아니면 그거는 큰 의미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보를 네. 단기 예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날씨라고 보고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이렇게 장기 전망을 내는 건 기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강수량이 몇 밀리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평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많거나 적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대략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기상캐스터는 이제 날씨의 전문성이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그 공무원님은 어떤 뭐 기후에 대해서도 또 전문성이 있어요? 조금은 알죠. 네. 왜냐 그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여름은 전과 달리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요. 작년에 서울시가 피해가 많았잖아요. 아유, 이거 많이 왔어요. 안 좋은 기억이에요. 정말 많이 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동작구에 141.5mm가 내렸어요. 얼마가? 이 정도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이 정도 비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들이부은 것 같은데 1시간에 146이요? 네. 이거 거의 역대 가장 많은 양이었죠.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5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 그런 비더라고요. 그러면 양동이로 붙는과 똑같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설명을 살짝 해드리면 1시간에 10mm 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10mm? 그 정도면 그냥 뭐 맞을만한 비 정도 근데 아닌가?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시간당 10mm만 그냥 돼도. 길거리에 웅덩이가 이렇게 하나 둘 생기는 정도고 20mm가 온다. 시간당 20mm가 온다 하면은 우산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냥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시간당 30mm 정도 온다 그러면은 일부 범람도 되고 물이 역류하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140이 넘었잖아요. 141.5mm예요. 네. 한 시간에. 그럼 뭐 이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게 서울시를 시간당 95mm까지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다 된 건 아니고요.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훨씬 넘어가는 141mm가 왔으니까 한계는 있었죠. 핑계 또 쓱 대시려고 그러네. 핑계는 과잉대응해야죠. 과잉대응.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팩트.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또 그런 일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상보다는 더 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요. 작년 비해 나오고 나서 일단 서울시의 방제 성능을 일단 기존은 95mm를 목표로 했는데 100mm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올해 100mm로. 이제 150으로 갑시다. 그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과 그런 걸 계산했을 때 힘들고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100에서 150으로 바꾸면. 만약에 하나 얘기한다면 하수관이 요만하던 걸 요또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정 그 비용과 대비를 해서 그 대책을 세우게 되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위치가 좀 약간 분지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강하게 해서 110mm까지 피해가 나지 않는 정도로 하려고. 강남 특혜 아니죠? 강남 특혜. 강남역 일대죠. 강남역. 그러니까 강남 특혜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왜 강남만 그렇게 높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남은 왜요? 분지형으로. 분지형이라. 분지형이라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맞아. 저희가 특별하게 좀 그렇게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강남 주민만 더 소중해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강남 살지도 않아요. 안 삽니다. 저 화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화내요. 빨리 멱살 잡아요.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하수구에 쓰레기를 버리시니까 거기로 비가 오면은 물이 안 빠져요. 막혀. 제발 하수구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얹지. 고맙습니다. 그 왜 청소 안 해요? 합니다. 합니까? 네.
하는데 맞아요? 네, 합니다. 하는데 많이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밤거리에 같은 경우는 담배를 핀다든가 하면 꽁초를 버린다든가 버리는 곳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치우더라도 좀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치구 단위에서 치우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단위에서 치우는 겁니까? 서울시에 주관을 하고요. 자치구에서 자치구별로 자기 그 구역별로 해서 합니다. 다 청소하고 있죠. 맞습니다.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좀 짜증 좀 그만 내세요.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제 역할입니다. 이것도. 소리가 너무 커요. 커요? 그래도 시작 전보다 많이 용기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기획 있으시네. 아까 뭐 질질 이렇게 울기 직전이더니. 지금도 마음은 떨리고 막 그래요. 네. 그 이제 또 여름 막 폭우 이런 걸 미리미리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 단위에서는. 그런 날씨를 우리가 빨리빨리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매번 챙겨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어플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 알림이 있어요. 날씨 알림이? 네네, 앱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하면 자동으로 날아오더라고요. 알림이 와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안전누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안전에 관계된 부분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입을 하면 기상 특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아마 날씨를 찾아보실 것 같아. 맞아. 작년에 워낙 크게 당해갖고 진짜 안 좋은 기억. 사실 뭐 포털이나 이런데 들어가도 웬만큼 날씨는 그저 나오죠. 네, 다 나옵니다. 웬만큼 나오니까. 근데 그 지난 해를 또 생각하면 너무 또 아픔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그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가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자, 혼난 거에서 끝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처럼 그 피해 사망 사고라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전국 최초로 저희가 침수 예외 경고제를 시행합니다.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강우가 내리잖아요.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55mm, 15분에 20mm 이상. 그리고 저희는 주요 지점에 그 도로 수위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도로 수위계를 해서 도로 침수침이 얼마큼 차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 설치해가지고 침수침이 15cm 이상 초과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침수 예보를 발령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만약에 어느 강남구 쪽이다. 그럼 강남구에 예보를 발령합니다. 그러면 발령하면 저희가 자치구 전체 가요. 연락이 가고 경찰, 소방, 동행 파트너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반지하 주택에 제 약자 있잖아요. 약자한테 가서 직접 현장에 현장 갑니다. 현장에 가셔서 방문을 하세요? 방문하셔서 맞습니다. 대피에 도움을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력은 그 만만치가 않을 텐데 누가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제 약자라고 조사를 했어요. 제 약자라고 하면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인간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에요. 그런 분들 실태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954가구 정도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수치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한 가구당 보통 5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돌봄 공무원 1명과 그다음에 통반장님, 그다음에 그 약자 거주하는 그 지역 주민, 같은 건물이 좋겠고요. 아니면 바로 옆에 5분 이내에 있는 분들로 해서 5명 내외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파트너를.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예보만 돼도 가십니까 현장으로? 현장으로. 그거는 참 잘하셨고.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은 방지하고자 저희가 갑자기 내놨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나 이제 근원적인 대책은 또 될 수가 없다 말이죠. 일단 당장 무슨 설치물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지하 주택이 23만 가구 정도예요. 서울시에요? 네, 그리고 남아 있는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23만 가구 중에 침수 방지 시설이라고 그래요. 지하에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시설이에요. 그런 게 필요한 게 15,000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5월 말까지 보니까 약 6,300 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럼 나머지 10,000 가구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반지하 세대 사신 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설치해 주세요. 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뭐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동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라서 그 과정이 좀 까다롭군요. 지금. 네, 좀 시간이 좀 한 집 한 집마다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하면서 왜 호락호락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하신다는데 어떻게? 더 압박하면 한 집 밟고 두 집 하는 거죠. 동의가 잘 안 된다. 아니 안 되면 더 잘하라고 형. 우리는 압박하는 거 우리 역할이야. 더 하세요 빨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이 그 엄청 덥기는 덥나요? 폭우 말고 폭염도 굉장히 폭염. 걱정인데. 네, 폭염 같은 경우에도 막 정말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그런 전망은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역대 최고 더웠던 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94년. 94년도 아주 더웠습니다. 그죠? 근데 94년보다 2020년이 더 얼마 전인데요? 2020년 맞나요? 작년이 좀 덥긴 했는데 아주 덥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더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만큼 더울 것이다라는 예보가 나와 있고요. 요즘은 찜통 더위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이게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더워도 불볕 더위다, 땡볕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장마가 오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습해지거든요. 찜통이구나. 그때부터. 네, 이제 7월 중순 이후로는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몇 도 이상이 폭염이에요? 폭염주의보 기준이 기존에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게 되고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경보가 내려지게 되는데 이제 이 기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온 말고 온도 말고 습도가 포함이 돼서 체감온도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얼마나 더운지 이걸 느끼는 기준으로 해서 33도 이상일 때 주의보, 35도 이상일 때 경보 이렇게 내려지게 되니까 그러면 31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주의보 발령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조현범 주무관님은 겨울에는 놀아요? 안 놉니다. 뭐예요? 겨울에? 투방이 시작되는 건 5월 달이지만 저희가 준비 기간이 있어요. 준비 기간. 왜냐하면 5월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수도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각 기관별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요. 현장도 나가서 단속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2월 달부터 보통 시작이 돼요. 2월이요? 네, 2월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이 됩니다. 12, 1, 2는요? 예? 12월은 놀아요? 12월은 연말이니까 예산 같은 거 그런 거라든가 뭐 의회도 있고요. 11월 노는데 보니까 11월 그 수방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지만 앞뒤로 한 달 동안은 또 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져서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비 기간을 둬가지고 한 달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합니다. 11월 16일부터 노는데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자꾸.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판받는 게 억울할 정도로 열심히 해달라는 거예요. 비판받는 게 억울할 정도로. 저 아까 2020년 틀렸어요. 뭐예요? 다시 답변해도 돼요? 솔직하시네. 이거 봐요. 얼마나 솔직히 아름답습니까? 몇 년도에 몇 년도? 우리 편집은 안 합니다. 편집 안 해요? 아니요. 솔직한 모습 아름답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게 최장 장마가 2020년이었고요. 2020년에 그 54일 최장 장마 기간이었고 2018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역대 가장 더워요? 네. 역대 가장 더운 해였고 그 다음이 94년도였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94년? 그때 엄청 더웠던 뉴스가 그때 맞아요, 김일성 뭐 사망 뭐 이런 뉴스가 그때 같이 있었던 거 94년에 이슈가 좀 많았는데 그때 더웠는데 2018년이 더 더운 해로 기록이 됐다고 2018년 더 덥고. 그러면 저 수해를 막기 위해서 더위 얘기만 하면 좋아해. 당연히 이제 공무원분들이 하시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뭐 준비하거나 뭐 좀 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날씨에? 네, 날씨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호우특보나 떨어지면 이미 문자가 가요. 긴급 문자 같은 게 갑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천 같은 데 가잖아요. 비가 내리면 하천에 가면 안 돼요. 근데 꼭 가시더라고. 계곡에도 많이 가요. 네, 맞아요. 이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비가 내리면 요만큼 내리지만 계속 내린 비들이 계속 모이잖아요. 계곡이나 하천으로 모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납니다. 그 서울 시내에도 그렇게 그 위험한 곳이 있습니까? 하천 대부분 위험한 그죠? 하천도 있고. 제가 제 귀가 지금 잘못됐는데 글쎄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데뷔를 했다는 거죠. 위험했지만 지금 저희가 데뷔를 해서. 글쎄요라고 하신 거 맞나요? 제가 잘못 들었.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위험한 하천이 있었는데 저희가 데뷔를 해서 위험이 안 되도록 하천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하천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라고 대답한 겁니다. 점점 세지시는 거 같아요. 서울 시내 하천이 보통 이제 뭐 탄천, 홍제천, 또 청계천, 또 동부간선도로 쪽에 그 뭐죠?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이죠. 중랑천. 거기 중에 아마 이게 폭이나 이런 거 볼 때 홍제천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홍제천도 위험하죠. 위험하냐 안 하냐는 물론 물이 들어온 곳도 있지만 그 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막고 있는 게 이렇게 둔턱이 있는 데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저희가 서울 시내가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이렇게 둔턱을 못 주고 직각으로 세운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물이 불어나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천이 위험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피해 소식은 많이 안 듣길 바랍니다.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 그때는 하루 종일 일해요? 내리기 전부터 일한다고 봐야죠. 예보가 떨어지면 저희는 먼저 보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을. 보통 기상 상황을 보면 하나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중국도 보고요. 예측이 달라요. 다르니까 중국 거, 미국 거, 일본 거, 유럽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2020년에 54일 최장 장마 기간 때 집에 거의 못 들어가셨겠어요. 제가 한 10일 정도? 열흘간 집에 못 가요? 네, 그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고생해. 아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KBS가 그 재난 방송 주간 방송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보가 발령되면 KBS 1채널이 특보 체제가 되면서 계속 뉴스 특보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밤에 심야 시간대 9시 뉴스 캐스터 담당이다 보니까 한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계속 그렇게 야간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마가 오면 저도 새벽 시간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대기를 하고 특보 출연을 하고 계속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번 여름은 제발 지나가라니 저희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밖에 계시면은 그 결혼 생활도 안 좋겠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번 날씨 좀 제발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또 고생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 누적되면 결혼 생활은 안 좋겠죠. 그래서 비 오길 오히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아니 근데 그 사실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텐데 옛날에도 많이 틀렸지만 요즘도 계속 틀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제가 기상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형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또 산지가 너무 또 이렇게 험준한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좁은 땅이 평평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 지형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예보를 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 제가 솔직히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날씨를 다 말하기 너무 짧다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그럼 몇 명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몇 미리가 올지 이거 예측하는 게 매일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정말로 들고요. 그리고 이 비구름이 정말 넓게 퍼지면 우리가 그 지역을 특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날씨 예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일부 지역, 경부 일부 지역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지역을 국한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 구름이 하겠다. 되게 국지적으로 발달을 하니까 기상청이 예보하는 것도 힘들고 방송하는 저희도 그 지역을 다 외워서 말을 하거든요. 그 몇 밀리미터 내리는 그 지역이랑 수치랑 이런 것들을 매번 더 어렵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체감해요. 10년 동안 정말 날씨가 어려워져.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 기후 변화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체감을 하거든요. 그걸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모르실 텐데 모든 방송국에는 프롬프터가 있잖아요. 앵커들, 기자들 다 프롬프터를 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방송을 하는데 캐스터는 본인이 직접 원고를 쓰기 때문에 내가 말할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방송 3사에 국한한 내용이긴 한데 다 외워서
방송을 하고요. 순간 생각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온도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드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애드립을 한다고? 애드립을 할 경우가 되게 많은 게 KBS의 경우에는 정각에 정시에 방송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인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인이어로 PD가 한 오늘 2분 넘게 3분 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 좀 끌어줘 아이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고 애드립으로 3분 4분을 한 적도 많고요. 그래서 그럴 때 팁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뭐 기상캐스터 할 일은 없는데 근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뭐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날 뭐 강릉도 갔다가 춘천도 갔다가 원주도 갔다가 이제 충청도로 가서 청주, 세종, 대전 좀 많이 짚어주고 바다 날씨도 여기 안개가 낄 것 같고 몇 미터로 높겠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세세하게. 아니 그럼 그걸 미리 다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어요. 오 대단하시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끌 때도 많이 있고 애드립으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그렇게 끌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선택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미리 이렇게 기사 작성을 한 내용대로만 준비를 한 내용대로만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다 외워서 하신 그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러게. 뭐 이렇게 뭐래도 난 보고 하신 줄 알았는데. 나도. 아니 그래서 틀린 적도 많아요. 그런데 좀 혼나요. 아니 뭐 서울 25도라면서 29도잖아 이런 식으로 혼날 때 시청자분들이 먼저 지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잘 모르시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갈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아니고 남 혼날 때 얘기는 재밌어 하시네. 또. 되게 기분 좋으시네. 자기 혼날 때는 엄청 억울해하더만. 원래 오버액션이 필요합니다. 예, 혼날 때는 약간 우울하게, 웃을 땐 즐겁게. 뭐야 저 사람. 그 위에서 많이 혼나보셨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름 두 분 개인적으로는 참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1000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더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 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